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요즘 집값 엄청나죠? 그래서 청약 통장으로 이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뭐 민간 분양이다, 공공 분양이다, 가점제다,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청약 통장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뭘 열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당첨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한다면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장 어떤 걸 노려야 되지? 그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조건에 맞춘 거를 알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점제예요. 가점제는 쉽게 말해서 뭐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뭐 청약통장을 만든 기간 뭐 이런 거를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점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리한가?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이런 가점제로는 안 되겠지만 청약통장을 좀 일찍 만들어서 월 10만 원씩 오래 납입한 그러면 납입 참고로 이제 월 10만 원씩만 인정이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이 높거나 납입 횟수가 많으면 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해서 당첨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를 10만 원씩 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가점도 안 되고 청약 저축을 꾸준히 10만 원씩 납입도 안 했어 오랫동안 그러면 추첨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뺑뺑이 물량. 그러면 이 추첨 물량을 넣으려면 그 추첨 대상이 어떤 건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통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 뭐 아니면 국가유공자 뭐 신혼부부 아니면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서 생애 최초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좀 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그런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게 방법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노려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가점제 같은 경우가 민간 분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부해서 그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만 인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만 17세부터 납입한 거를 인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공공분양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천 문제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녀석들, 보통 이게 지방으로 가면 이거보다 더 완화가 돼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수도권의 경우는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추첨제로 일부 물량을 돌려요. 그리고 또 노릴 수 있는 아까 전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8호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제곱 그 물건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에는 이제 소득 여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생애 최초 그 내가 주택을 산 이력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에 맞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노려야 되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걸 이제 당첨이 그러면 내가 되려면 어떤 걸 노려야 되는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걸 알려면 민간 분양이랑 공공 분양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민간 이제 건설사들 주도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아파트들인 거고 공공 분양은 보통 우리가 뭐 LH다, 뭐 SH공사다 이런 그 정부가 주도해서 분양하는 거가 공공 분양이에요. 참고로 민간 분양은 당연히 민간 건설사에서 하니까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거고 물론 요즘에는 이런 공공 분양도 이제 LH가 이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브랜드가 들어간 케이스도 종종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간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공 분양이랑 민간 분양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민간 분양이 가점제가 이제 보면 민간 분양으로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이 청약저축을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가로 납부가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이 가점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내가 길고 청약통장도 오래 만들고 내가 부양 가족들도 되게 많아. 뭐 가점 청약 점수가 뭐 70점 이상이 되겠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민간 분야의 가점제를 노리면 돼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더 많고 청약통장도 오래 전에 만들었고 가족도 엄청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적거나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은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가입한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무주택 기간도 결혼을 안 하면 이제 만 30세였나? 뭐 그 기준으로 그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젊은 분들은 가점제로는 당첨이 안 돼요. 그나마 좀 나이가 30대 뭐 중후반에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 추첨제나 아니면 공공분양에서 청약저축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당첨될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 보통 부모님이 가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통장을 만들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해 주는 케이스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30대 중반만 돼도 당첨이 가능한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점수라는 거는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게 일시불로 막 2천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공분양에 청약저축을 많이 꾸준히 납부했다는 거는 월 10만 원씩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월 3만 원 넣고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공분양에 청약저축을 많이 납부한 횟수나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월 10만 원씩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뭐 수도권에서 당첨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되면 그래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대충 얘기를 하면 한 10만 원씩 맥스 채워서 17살 때부터 넣었다고 치면 이게 참고로 이 정도 금액을 차려면 대충 15년 이상 정도를 10만 원씩 매월 넣었을 때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인정되는 게 만 17살 정도 되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32, 33? 운 좋으면 만 33살 엄마랑 아빠가 뭐 이렇게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고 꾸준히 납부를 해주면 이르면 30대 중반만 돼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옛날에 청약 부금 같은 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장을 깨고 제가 다시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 뭐 이런 2천만 원, 1,6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납부 실적을 하려면 뭐 40대 중반이 돼야지 아마 될 거여서 아마 저도 이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당첨되는 걸 노리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점수도 가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분양에 청약저축 많이 납부한 걸로도 안 돼, 실적이 안 돼. 그런 경우라면 추첨제나 아까 다른 그 방법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공공분양에서 그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소득 여건이 있고 이거를 초과하는 물량은 소득 여건이 없어요. 이게 대충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공용 공간이나 다 활용한 거 이게 대충 24평형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분양에서 24평형 이상은 소득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부하면 당첨이 된다는 거죠. 점수 그 납입 금액이나 아니 납입 횟수에 따라서요. 근데 이 두 개가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잘 안 되고 노릴 수 있는 거는 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는 가점도 안 돼. 나는 청약통장도 한번 깨고 만들었거나 아니면 엄마가 안 만들어줘서 나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만들어서 몇 년 안 부었는데 뭐 이런 경우라면 노릴 수 있는 거는 추첨제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야 되지만 참고로 이 추첨제 물량은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이에요. 전용 면적. 대충 뭐 보통 얘기를 하면 참고로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은 일부 물량을 그 앞에 많은 물량은 가점제로 돌리는 거고 여기서 일부 이 정도의 물량을 뺑뺑이 랜덤 물량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 추천 물량은 참고로 이 8호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평형으로 따지면 대충 뭐 30평, 38평, 39평형 이런 것처럼 좀 큰 평수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39평 후반대나 40평 초반대 물량을 보통 노리는데 이게 이제 크기가 크니까 분양가가 비싸요. 참고로 분양가가 9억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를 노릴 때 대형 평수를 노리려면 자기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이 나머지 뭐 중도금이나 이런 거를 자기 자력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 물량을 노리려면 자기가 현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난 나이가 젊어서 돈도 없어. 근데 가점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엄마가 청약통장도 일찍 안 만들어줘서 나 청약통장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어. 이러면 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허들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특별공급 물량의 신혼부부 아니면 생애 최초 물량 이런 거 같은 거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에 맞거나 특별공급. 참고로 특별공급은 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오래 다니면 그런 대상자를 그 사람으로 좀 더 이제 그 풀 안에서만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특별공급 물량을 노린다고 치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를 노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혼부부는 참고로 7년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사람만 대상인 거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나는 집 산 적이 없는데 1인 가구는 또 안 됩니다. 결혼 안 하면 생애 최초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힘든 사람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이다 보니까 소득 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신혼부부지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여건을 넘어버려서. 그리고 생애 최초는 난 결혼을 안 한 1인 가구인데 그러면 신청 이것도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공급 물량은 9억을 안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9억이 안 넘는다는 거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이걸 노린다면, 가점 넣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나 이걸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기회가 없느냐? 만약 그런 거라면, 참고로 이게 작년 11월 15일 기사거든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1인 가구도 특별공급 가능. 이게 뭐냐면 특별공급 물량에서 옛날에 무조건 그 소득 여건이랑 뭐 이거 신혼부부 그거 결혼한 지 7년 안 됐냐, 그 다음에 너 생애 최초 거기에서 결혼도 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30% 물량은 그래 너 소득을 많이 벌고 아니면 1인 가구여도 생애 최초 너희 그래 뺑뺑이로 여기 있는 70% 물량은 원래대로 돌리지만 30% 물량은 뺑뺑이로 줄 거야. 소득 넘어도 돼. 이런 기사가 났던 거예요. 참고로 주의할 거는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의 3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서 추천 물량은 없습니다.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의 30% 물량은 추천 물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신혼부부여야 된다는 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 7년을 안 넘어야겠죠. 혼인신고한 지. 그리고 한 번도 집 산 적이 없으면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인 경우는 그 생애 최초 노릴 때 그 평수 제한이 좀 작은 평수예요. 그것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게 대충 평형으로 따지면 24평형이었나? 대충 그 정도 수준의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제약은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소득을 넘는 사람도 당첨 가능성이 생긴 거는 알아둬야 되죠. 이건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참고로 이번 3기 신도시 사전 그 분양에서 최근 이제 과거에 있던 거는 공공 분양에 있던 거라서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추천 물량이 나온 거에서 대상이 안 됐는데, 올해 물량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도 민간 분양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공급에서 이런 추천 물량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대상이 된다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첫째, 내가 청약통장 만든 지도 오래됐고 부양가격도 많고 그러면 가점을 노리세요. 가점이 높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노려야겠죠. 그러면 민간 분양을 노려야 된다는 거고요. 나는 가점이 안 되지만 엄마가 일찍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고 월 10만 원씩 많이 넣어줬어.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공공분양을 노려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것도 없어. 그러면 추첨제를 노려야 되니까 민간 분양의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뭐 39평형, 뭐 40평형 이런 녀석을 노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러면 큰 평수니까 분양가가 높을 거니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못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특별공급을 노려야 되는 거고, 특별공급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노리고 있는 게 신혼부부 특공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인데, 이 두 개가 안 되면 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뭐 점수도 안 되고 뭐 청약저축도 꾸준히 안 했다 그러면 사실 포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신혼부부야,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집을 산 이력이 없어, 그렇다면 특별 공급 물량을 노려야 되는 거고, 근데 난 소득이 높네, 난 1인 가구네, 그렇다면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의 추천 물량 30%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1주택자다, 돈도 없다. 나는 뭐 여기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단 집산 이력이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뭐 다른 거에서 잠깐 샀다가 팔았거든? 그러면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러면 그냥 갭으로 사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존버에서 10만원씩 계속 돈을 넣어서 청약저축을 하면 50대, 60대 돼서 나는 청약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청약보다는 뭐 갭으로 사거나 뭐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정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